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동안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돼 왔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앞으로 2년 뒤 오염수 방류를 목표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 거친 오염수 125만 톤 중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한 30% 외에 나머지 오염수는 두 차례 정화 처리를 거쳐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오는 2051년까지 방류를 끝낸다고 하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4입니다. 미국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되는데요. 모더나는 28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도록 개발됐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요. EU, 캐나다, 스위스에서도 조건부 허가한 바가 있는데요.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2입니다. 2시간 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즌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변이 진단 키트 2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건데요. 시제는 월 30만 키트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했고 해당 변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유럽 23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팝, K-푸드에 이어서 K-진단 키트도 가나요? 마지막 숫자는 10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타계 10년을 맞아 해산 바가지와 그들, 박완서 10주 기전이 개최됩니다. 영인문학관에서 1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유필 원고와 편지, 소지품, 사진, 다큐멘터리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이었던 소설가 박완서, 문득 꼴찌에게 갈채를 보냈던 그녀가 그리워지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목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입니다, 오늘.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너 시간입니다. 자,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직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는 상황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던 또는 주변에 물어봐도 명확히 답을 얻지 못했던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우리 김효신 노무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할 분 모셔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노무사님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네.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 줄 알고 순간 기뻤는데 네. 화요일이군요. 네. 예, 오늘 뭐 일정 때문에 오늘 노무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예. 제가 뭐 할지 알고 계시죠? 시작부터? 예, 뭐 알고 있는데 저는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 퀴즈 나갑니다. 예. 힌트 주시면 돼요. 네네.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인권운동에 사용된 구호고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기인된 구호로 애틀랜타 총기 참사 이후에 아시아계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바뀌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번 아시안 라이브스 매터, 2번 아시안 플러시 신드롬, 3번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한데 오늘 사실 퀴즈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퀴즈를 내면서도 또 같은 아시아인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로 좀 어렵지만 퀴즈 냈고요. 퀴즈 때문에 좀 경직되시는 우리 노무사님 힌트 좀 주실 수가 있나요?
이거는 읽는 건 한글로 읽었지만 이 한글이 아니네요. 예. 그 뭐. 답이 딱 나왔습니다. 한글이 아니에요. 예. 영어예요, 영어. 이건. 알겠습니다. 네. 좀 매주 기대를 하는데 매주 좀 실망감을 안겨주시는 우리 노무사님이시고요. 근데 퀴즈 힌트 드리는 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어떡하죠? 이거 진짜 뭐 상담해 드리는 것보다. 그거를 좀 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제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저랑. 그렇죠. 저도 성장을 하려면 이런 것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참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제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하면서 네. 유튜브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2,000분이 넘게 계셨다가 네. 우리 노무사님 퀴즈 힌트 내고 대략 한 500분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유튜브로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담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기초근로계약법 가장 첫 단계인 입사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와 동시에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네. 일이 바빠서 꼬박꼬박 또 챙길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계약서 두 부를 서로 나눠 가진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이상하게 회사만 가지고 있더라도 크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받지 않아도?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한테 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에서는 두 부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주도록 돼 있고요.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그 작성 안 한 미작성은 게 처벌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계약서 한 부씩 나눠 가지시다. 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주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업주분께서는 벌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분은 나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니까 확정짓는 측면에서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돈노 노무 상담 시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4대 보험 입사하게 되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실수령액이 달라지면서 가입을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로자가 가입을 안 하고 싶다고 이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적용 제외자 분들이 있어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면 안 되고, 뭐 우리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당연 가입이라고 해서 당연히 직장 가입자라면 당연히 가입하셔야 돼요. 그 가입시켜야 될 의무를 우리 회사 측 사용자한테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현실에서는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게. 근로자 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령액을 조금 더 높이신 근로자의 그 요구 사항과 회사가 이제 회사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그런 게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이게 점검에서나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3년치까지 3년 이내에 가입해야 될 모든 보험료를 내시고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하셔서 꼭 가입하셔야 돼요.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네. 사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연락 끊고 좀 무단 결근해서 퇴사 처리하는 경우가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본인이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결근해서 이제 퇴직을 하는.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퇴직금에 그다지 크게 이런 거예요. 3개월 임금 총액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퇴직 나중에 무단 결근 한 3개월 하고 했으면 임금 받은 게 없으니까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일하다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해요. 대신에 퇴직금이 낮아지죠. 이제 퇴직금이 아까처럼 극단적인 경우에 3개월 동안 임금을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법적으로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퇴직금에 대한 지출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사업주나 조그마한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일단 퇴직금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도 잘 안 쓰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이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서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현금으로 받지 않잖아요. 다들 계좌이체를 받으시거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한 거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니까 당연히 인정받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알바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일주일에 15시간씩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노무 상담 여러분의 궁금증 또 고민들 받습니다. 월급이 밀렸어요. 혹은 연차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한 궁금 고민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여러 번 다뤄봤습니다만 계산을 하려면 좀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네. 주휴수당인데요. 예. 주휴수당이 정확히 뭡니까? 저 주휴수당이라는 게 사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주휴일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에 쉬는 날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이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을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일주일을 만근하지 못하고 결근이 있다고 하면 그 주휴일에 대한 휴식을 취하더라도 무급으로 쉬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주휴수당의 지금 요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예. 사전에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넘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간의 만근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음 주에 일할 게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충족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거고요. 예. 사실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월급제 근로자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계산하니까 만약 결근이 있으면 결근공제와 주휴공제 두 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계산이 어려운 거는 사실상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제 계산에서 조금 난해하긴 해요. 예. 예,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중간중간 상담하면서 그러시죠. 네.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프로 같죠? 네. 네. 힌트만 잘 주시면 100점인데. 그거는 조금 더 예능감을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다. 네. 지금은 한 50점도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920번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일하기 전에 내리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근속하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사실 교육 시간 일하기 전에 커피 내리는 거는 이런 업무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노동부에서는 이제 유권 해석으로 교육 시간은 이제 교육 시간이 업무에 필수적인 거라면은 근로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법에서 위반되고 있는 게 사실 교육 시간에 대해서 6개월 근속해서 준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마치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근로를 시키게 되는 그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죠. 그달에 발생한 임금의 전액은 지급돼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2682번님께서는 베이비시터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왜냐하면 베이비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사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셔가지고 보내주시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고용되셔가지고 가셨으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직접 우리 집 주인분하고 직접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가사노동자로 분류가 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주 52시간제가 사업 규모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이 되면 주 52시간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까? 52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52시간은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경우인데요. 7월 1일이 되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이 돼요. 근데 현재 법 아래에서는 근로자 4인까지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합니다. 52시간제가 4인 이상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2시간의 판단은 사실 실근로 시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어떻게 유급 휴일이 껴있다고 해서 그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은 빼고 진짜 실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52시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늘 저희 그 상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해고 예고를 20일 전에 했다면 10일분의 해고 수당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요거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해고 통보라는 건 30일 전에 하도록 돼 있고요. 30일 중에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한 달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뭐 비례해서 계산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30일 전에 통보 안 해주면 그냥 30일 분치를 다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담 많이 들어왔네요. 네. 2140번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회사에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그 연차 휴가가 분명 없이 발생합니다. 그 연차 휴가가 없다고 사인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회사의 뭐 일방적인 조치는 거니까요. 나중에 그 연차 미사용 수당을 대해서 이제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받으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2902번님 하루에 2시간씩 고정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도 사대보험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하루에 2시간인데 그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가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평상대로 2시간씩 그냥 5일 월화수목금만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주에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 네, 10시간인 거니까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 상용으로 고용하시니까 요 분은 그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가입시켜 주시면 돼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 상용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그 적용 제외로 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60시간인 겁니까? 네, 그렇죠. 월 60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월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으면 사대보험 다 가입해야 되고 15시간 미만이면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상담이 계속해서 오네요. 요거 중요하죠. 사실 기초노동법 요거 거의 뭐 매주마다 해드려야 되는 거였는데요. 뭐 많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자기 반성까지. 네. 프로니까. 네. 5988번님, 저는 직원 없이 혼자 음식점 개업 중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찾지 않고 혼자서 세무정산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쉽죠. 왜냐하면 1인 대표시니까요. 뭐 사실상 거의 뭐 하실 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뭐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세무정산을 말씀하신 거니까 뭐 월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셔도 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1인 사업장이니까 사실상 매년 5월 말까지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그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그냥 단타로 일회성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든가 아니면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 게 많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부분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냥 우리 그냥 가계부 쓰듯이 대입하고 빼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어렵다고 해야 노무사님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분은 이제 노동 쪽보다 세무 쪽에 이제 세금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5123번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가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적용 순서가 있는데요. 법의 적용 순서. 다 아시다시피 법 위에 아무것도 없죠.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 근로계약서도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근로자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한다고 정말 해고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계약서에 이런 거 있어서 사인했는데 나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많으시거든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무효예요. 그 부분만은. 알겠습니다. 조금 좀 재밌는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6002번님. 조그만 사업체인데 노무사님께 노무 업무를 상담하고 싶은데요. 상담료는 회당인가요? 아니면 매달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라고. 요거는 너무 지금 영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하시는 대로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회성으로 상담받다 하면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예. 월 단위로 조금 이슈들이 많으시면 월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예, 조금 더 실례한 김에 한 네.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면 혹시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또 질문도 들어오네요. 재밌습니다. 네네. 7222번님. 만 65세가 넘었는데도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라고. 아니요.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 예. 만 65세 이전에 취업되셔서 만 65세가 지났다고 하시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공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셨다고 하면 예. 실업급여를 받으시지 못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 63세에 고용되어서 지금 현재 만 65세가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 공고사직이나 이런 걸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니까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조금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예. 네.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2656번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직 촉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인데요. 1년에 5% 5년 동안 급여에서 삭감하는데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불법이라면 몇 년 안에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5% 급여 삭감이 이루어진다고요? 1년에 5% 5년 동안 급여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인지는 나와 있지 요거는 않네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 무턱대고 1년에 5%에 그냥 생짜 급여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 부분은 어떤 대여금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서로의 합의에 대해서 그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니면 그렇게 삭감해 나가는 형식을 취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진짜 급여에서 아무 이유 없이 5% 삭감을 하면 임금 체불이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항상 3년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예. 3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정확히 명목도 없는데 일단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네, 내용은요. 5년간 1년에 5%씩 하면 이거는 너무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1677번님 연차 휴가를 몇 년 동안 본사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라고. 역시 맞습니다. 소급 적용받는 거는 3년치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년간 청구하는 대로 3년간 이제 연차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연차 휴가로 받아 휴가를 가실 수가 있는 거 아니고요. 원래 발생한 거 빼고 그 이전 3년 거는 돈으로 수당으로 다 환가가 됐으니까 수당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3년입니다. 야, 오늘 상담이 계속해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네. 역시 프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2탄을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좀 상담 많이 들어왔다고 좀 자만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계속 목요일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월화수목금 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꾸는 건 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를 좀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557번님, 저는 5인 이하 사업장 대표인데요. 직원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면 부담스러워서요. 괜찮은 거죠?라고 이번엔 사업주 입장에서 또 말씀하셨네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들의 월급은 매년 조금이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있더라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나중에 최종 정상되는 거니까 분명 없이 차익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담이시라면요. 우리 직원들 은행에 가셔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의 방식은 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네.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노무사님 또 나오신 김에 점심 메뉴 어떤 거 추천하시겠습니까, 오늘? 오늘요? 예. 저는 국밥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오늘 육개장이라든지 순대국밥이라든지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날씨도 흐리고 비도 지난주에도 순대국밥을 추천하셨는데 오늘 돼지국밥으로 할까요, 그러면? 국밥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아시안 라이브스 매터였습니다. 저희가 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선물도 추후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노무사님이 추천하셨던 돼지국밥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가 함께 부른 에버니 앤 아이보리 전해드립니다. 폴 맥카트니가 작곡하고 또 인종차별 노래로 저항했던
스티비 원더 노래 백인인 폴 맥카트니와 흑인인 스티비 원더가 듀엣곡으로 하면서 가사 중에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각각 피아노 위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인종 차별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스탑 아시안 헤이트, 아시안 라이브스 메탈. 예,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